SF의 고전이자 원작자인 스타니스와 프렌과 감독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를 일약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화 솔라리스. 하지만 정작 작가와 감독은 서로를 디스하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21세기에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했던 고전 명작 솔라리스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SF 영화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솔라리스. 이게 그 3번이나 영화화됐던 소설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그 1972년작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근데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그 예술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술영화답게 그 난해하기로 유명하지요. 이것도 엄청 난해하고 지루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상영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제일 덜 지루하고 덜 난해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 이분 영화가 대사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화면만 보여주는 그 롱테이크가 굉장히 많은 감독이에요. 특히 영화 초반부에 이런 롱테이크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영화 보다가 시작하면 잠들기 딱 좋은 영화죠. 저희 예전에 소개했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도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예.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타르코프스키 이분은 자신의 영화들 초반을 일부러 그렇게 루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죠? 제대로 볼 생각이 없으면은 초반에 보다가 그냥 나가든지 그냥 잠들든지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지루함을 참고 견딜 사람만 내 영화를 볼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인가요? 예. 사실 그 옛날 영화들 보면은 원래 대사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액션 오락 영화인 007도 션 코넬이나 로저 모 시절 때 보면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그 당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빠른 액션 영화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느릿하게 느껴져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TV라든지 또 그 후에 MTV 이런 뮤직비디오의 등장으로 인해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영화들은 한 10초만 대사 안 나와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걸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 잡설은 그만하시고 예.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솔라리스는 원래 그 소설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이 작가와 소설도 널리 알려진 면이 많거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영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 그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 당시 그 소련의 그 국영 영화 공작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스필름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스필름에서 현재 이 영화는 그 유튜브에 그 고화질 4K 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단 그 한국어 자막은 없고요. 영어 자막이 입혀진 버전은 있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심리학자인 주인공 그 크리스 켈빈의 집 주변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솔라리스에 있는 그 우주정거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비디오 테이프로 전달받아서 이제 집안에서 보게 돼요. 그 솔라리스는 외계 행성이죠? 예, 맞습니다. 그 실종된 탐사대를 찾으러 갔던 헨리 버튼이라는 조종사가 있는데, 이 조종사가 돌아와서 이 솔라리스의 바다에서 만들어진 4m가 넘는 거대한 발가벗은 소년을 봤다고 이 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뭔 헛소리냐, 환각을 본 것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그럴만하네요. 예. 하지만 그 조종사는 지구로 돌아온 후에 알고 보니 자기가 봤던 소년의 얼굴이 이 실종된 탐사팀장의 아들의 어렸을 적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인공 크리스는 자신이 직접 솔라리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그 뜬금없이 그 일본의 도시의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꽤 오래 나옵니다. 아니, 구소련 시절의 영화라면서 갑자기 그 자본주의 일본이 왜 나옵니까? 그게 이 감독이 미래 도시의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의 거리가 그 미래적인 모습 같다고 느껴서 그래서 일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같네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그 시내에 있는 일본어로 된 간판 그대로 다 나와요, 일본말로. 거기다가 항공사 페남 간판도 막 보이고 그렇거든요. 당시가 그 일본이 최첨단 도시였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그때 그 영화 개봉 2년 전에 그 오사카 엑스포가 열렸던 해예요. 1970년. 이게 당시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선보였던 박람회였습니다. 그 IMAX가 최초로 대중에 소개된 것도 이 엑스포거든요.
아, 그 오사카 박람회 그거 저기 만화 20세기 소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그만큼 당시에는 그 이제 첨단처럼 보였다는 건데 감독이 원래는 그 오사카 박람회 때 찍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뭐 아쉬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그냥 옛날 도시거리를 그냥 보는 느낌이죠. 참고로 이 도로 주행 장면이 대사도 없이 그냥 꽤 오래 나와서 그 당시 관객들은 뭐 저게 신기 쓸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가뜩이나 지루한 영화의 그 지루함을 배가시키는데 한몫합니다. 아무튼 뭐 잡설은 그만하고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는 이제 그 행성 솔라리스에 있는 우주정거장으로 갑니다. 원래 여기에는 세 명의 과학자, 우주생물학자인 사토리우스, 인공분해학자인 스나우트, 그리고 주인공의 그 절친한 동료이자 선배인 생리학자 기바리안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기바리안은 주인공 도착 전에 자살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행성 솔라리스의 바다에 강한 엑스레이를 쏜 후에 갑자기 이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주정거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비지터,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손님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도착한 주인공은 자신의 짐을 정리 후 한숨 자게 되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죽은 자신의 부인 하리가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무슨 공포영화 같아.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근데 그 하리가 평소처럼 행동을 해요. 부인 말이죠? 예. 하지만 주인공은 당황하지 않아요. 죽은 부인이 나타났는데도.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이미 자살한 기바리안이 자신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남겼거든요. 그 비디오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로 넘어가요. 2부로 돼 있어요? 아, 예, 영화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부가 시작을 하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는 이 하리를 구명 셔틀 같은 것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부인을 그 우주선에 태워보내요? 어디로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이 기바리안의 경고대로 이게 실제 자신의 부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태워서 저 멀리 그냥 우주로 사출시킨 겁니다. 아, 근데 이것으로 끝냈다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하리가 나타나요. 먼 우주로 보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우주정거장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 말로는 여기 나타나는 손님들은 우리와 같은 원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 뉴트리노, 즉 중성미자. 이게 뭐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중성미자가요? 예.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존재는 그 자살했던 선배 기발이 남긴 비디오에 나오는데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이 물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인공에게는 자신과 심하게 다툰 후 자살한 아내 이 하리가 자신의 정말 아픈 과거거든요. 결국 크리스는 이 다시 나타난 하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소개를 합니다. 여담인데 이 하리 역은 그 러시아의 영화 명문가분 출신인 그 나탈리아 그 본다르추크인데 정말 아름답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본인도 자신의 출연작 중 이 솔라리스를 가장 최고로 꼽는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것도 네, 잡설은 그만하시고. 예. 하지만 이 다른 과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 즉 자신의 아팠던 기억이 다시 나타나는 이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 다시 나타난 주인공의 와이프인 하리를 싸늘하게 대하지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자신이 원래의 하리가 아닌 남편 크리스의 아픈 기억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절망으로 괴로워하고 주인공은 이것이 다 자신의 잘못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성 솔라리스가 자신에게 지금 형벌을 가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 얘기만 듣고 나니까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꽤 지루한 영화로 들었는데. 아, 이게 SF 영화기는 한데 사실 뭐 액션이나 뭐 멋있는 특수효과 이런 건 일절 없고요.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거기 나오는 뭐 멋진 우주선 이런 것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의 인테리어도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 솔라리스의 바다는 좀 꽤 신비롭게 묘사가 됩니다. 아무튼 뭐 더 얘기하면은 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스토리 얘기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SF 영화 같은 것에 등장하는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복제된 인간이나 살아있는 행성 같은 거요? 아, 예,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이 하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모든 기억과 감정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자신은 하리 그 자체라는 것에 전혀 의심을 하진 않지만
주위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호칭을 해요. 물질, 복사본, 집합체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니까 자신의 본질에 대해 굉장한 혼란을 느끼죠. 이런 주제 다루는 작품들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복제인간 같은 경우 다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엄밀히 따지면은 그 스타트rek에 많이 나오는 그 텔레포트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순간 이동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순간 이동이라는 게 원본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서 그 분해된 물질들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재조합하는 순간 이동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과 다르게 원본의 정보를 물질 최소 단위로 완벽히 파악한 뒤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물질로 새로 조합해서 만드는 이러한 형식의 순간 이동도 있거든요. 그럼 원본은 안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보면은 원본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새로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그 방식대로라면 인간을 그 순간 이동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고 그와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드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원본을 파괴하고 새로 창제된 복제된 것은 과연 그 원본의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 예전에 그 테세우스에 대해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rek에서 커크 선장이 텔레포트를 했다고 하면 원래 그 커크 선장인지 아니면 원래 커크 선장은 죽고 커크 선장과 똑같은 외형과 똑같은 기억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새로운 개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편안하게 하는데 거기선. 그거 영화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면 오 작가님은 저런 커크 선장이 타는 저런 순간 이동 장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만 그 브라이언 그린 있지 않습니까? 엘리건트 유니버스요. 예, 이걸로 유명하죠. 그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 브라이언 그린은 우주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순간이동 수신장치에서 나온 인물은 송신장치에 들어간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의 상태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다. 만약 복제가 일어나서 순간이동이 아니라 아니면 순간이동하고 원본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가 이게 해당되겠죠. 네. 만약 복제가 일어나서 원래의 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나는 주저없이 그 둘 다 나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원본과 복제된 나 둘 다 나라고 대답을 할 거랍니다. 듣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했던 유물론, 즉 그 물질적 이론론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의식이란 것도 그 물질적인 것이라고 보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더미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실험할 때 쓰는 더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의 더미는 그 영어 더미가 아니라 그 쌓인 덩어리를 나타낼 때의 더미입니다. 모래더미, 시멘트 더미 이런 거요. 그런 거요? 예. 그 더미 역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의 모호함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 말한 그 시멘트 한 포대를 그냥 쫙 바닥에 부어버리면은 시멘트 가루가 무수히 쌓인 시멘트 더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멘트 가루 하나를 빼면요. 이것은 계속 시멘트 더미겠죠? 그렇죠. 하나 뺀다고 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빼고 100번, 1000번 한다 해도 그 가루가 몇 개인데 큰 차이 없이 여전히 시멘트 더미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더미의 개수를 n개라 하면은 n-1도 더미다라고 할 수 있죠. 더미에서 하나 빼도 티가 안 나니까. 논리상 그렇겠네요. 예. 그럼 n-1도 더미니까 거기서 또 n-1에서 이거 정말 무수히 반복해서 정말 시멘트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은 이걸 더미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많이 쌓여 있어야 더미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미의 기준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의하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대충 덩어리라고 보면 그걸 더미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또 앞서 얘기했듯이 또 하나 빼면 더미가 아니게 되나요? 50%까지는 더미인데 49.99%는 더미가 아닌. 그러니까 수많은 가루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 뺀다고 달라져 보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그 순간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만약에 제가 지금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고 제가 아닌 다른 인물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브라이언 그린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면 같은 인물이라 하는데 만약 순간이동 전송 과정에서 머리카락 하나 빠져서 전송되면 의식과 자아가 다른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동일해야 본인이고 어디까지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인물이나 다른 개체가 됩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세우스의 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이 복제인간이나 순간이동에 관한 얘기는 뭐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뭐 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행성 솔라리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행성이 유기체라는 그 저희가 다뤘던 가이아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 영화에서 솔라리스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행동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 내내 솔라리스의 바다를 자주 비춰주는데 이게 정말 살아있는 의식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정거장 내 그 환영들이 돌아다니는 모습 같은 거는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그 승무원들의 아픈 기억과 관련된 환영을 본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보죠. 지옥도 보지만 그 승무원들의 아픈 기억 같은 것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또한 우주선에서 기억 속의 환영을 본다는 것은 그 아키라로 유명한 그 오토모 카츠루의 그 옴니버스 극장판 애니메이션 메모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그 마그네틱 로즈, 그녀의 추억과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클리셰의 그 원조를 이 솔라리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작자인 스타니스와 프렘은 영화가 원작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 영화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타르코프스키도 자신의 영화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르코프스키가 왜죠?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영화 자체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타르코프스키의 몇 안 되는 영화 중 이게 사실 가장 보기 수월해서 그런지 인기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오션스 11 이런 걸로 유명한 스티븐 소더버그가 조지 클루니 주연으로 리메이크했지만 이거는 평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흥행 성적도 좀 저조했고요. 2002년인가 제작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 영화의 시놉시스와 또 이제 그에 관련된 기술 위주로 오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그 거장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답게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면이 많습니다. 정말 저러한 허상에게도 깊은 감정, 뭐 사랑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허상인 걸 알면서도 또 주인공 외의 과학자들은 각자 자신의 이 손님을 다루는 방식이 다 제각각 달라요. 아까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영화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은 흥미롭고요. 또 저희가 소개하지 않은 그 후반부 내용들도 여러 가지 내용과 생각할 부분들이 많으니 초반부의 지루함만 좀 극복하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솔라리스와 이 영화에 관한 여러 트리비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